이민수의 경제 토크 김장렬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시장에서 FOMC와 함께 주목하는 게 실적이기 때문에요. 기업 실적 얘기를 하게 되면 일단은 뭐 사실은 하이닉스 실적 좋게 나와도 주가 못 반영되고 그죠.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 실적들이 우리도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죠. 그래서 미국부터 맞습니다. 보면 지난번에 TSMC는 실적 좋게 나왔는데 인텔은 왜 이렇게 또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인텔하고 하이닉스의 공통점은 지난 4분기 실적은 좋았어요. 예상보다 좋았다고요. 인텔은 조금 좋았고 조금 하이닉스는 많이 좋았죠. 앞으로가 문제구나. 가이던스. 1분기 가이던스를 인텔은 줬고 하이닉스는 인디케이션을 줬는데 여기가 해석의 여지가 안 좋게 반영됐어요. 결국은 주가는 미래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를 바라보느냐? 미래 바라보라는데 인텔하고 하이닉스는 단기를 바라봤어요. 투자가들이 1분기만 바라봤어요. 1분 삼성전자 인텔은 12% 빠졌죠. 하이닉스는 한 3-4% 빠져 3% 빠졌잖아요. 한번 봅시다요. 인텔이 4분기 실적 중요하지 않고 1분기 가이던스가 이렇게 한 120, 130억 달러를 줬습니다. 이 금액은 4분기보다 18%가 빠진 거예요. 원래 1분기가 보통 PC 중심인 회사들은 비수기예요. 빠지는 건 당연한데 이 130억 달러라는 숫자가 컨센서스보다 한 11% 하회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보면은 QOQ 빠지더라도 한 15%, 13% 이렇게 빠지는데 많이 빠진 거지.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주가를 확 낮춘 거고 옆에 있는 AMG도 좀 얻어맞고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복잡하게 내갖고 얘네가 PC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서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주력점은 FPGA라는 게 있어요.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로직 중에서 그 어떤 디자인이 많이 됐을 경우에 그거 좀 맞춰주는 그쪽에 가서 바꿔주는 게 FPGA라 있거든요. 비주력이에요. 다른 회사 인수해서 한 거 있고 모빌아이라고 그 자율주행 관련되는 그렇죠. 게 있고 아주 적은 포션으로 아주 적지만 파운드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비주력 사업을 정확히 여기가 얼마 얼마만큼 정확히 빠졌어 얘기는 안 하지만 애널리스트 분석하고 회사 얘기하고 보면은 비주력 사업의 매출이 좀 감소가 1분기 이 비수기에 좀 더 확대될 것 같다고 하면서 단 인텔은 그런 것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다 얘기를 했지만 결국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보고 과민 반응했다. 네네네. 인텔은 또 그렇게 얘기를 회사는 그렇게 얘기해도 이게 진짜 1분기의 단기일지 뭐 다른 게 메워질 게 있을지 확실히 모르니까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쨌든 그렇게 설명이 됐고요. 그리고요 인텔이 주가가 지난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잘 지났는데 한 50% 올랐어요. 그러니까 12% 빠져도 한 35% 오른 거예요. 그리고 PER이요 한 25배 돼요. 뭐 왠지 아시겠죠? 많이 오르고 밸류가 인텔이 25배면 안 싼 거잖아요. 애플이 올라서 지금 29배 정도 뭐 이렇게 되고 있고 미국 기업 좀 빅테크들 다 사실 PER가 높아요. 근데 1분기에 빌미를 준 거지. 그래서 맞은 거다. 자, 그럼 하이닉스는 실적을 고전날 인텔이 발표하기 전날 발표해야 되는데 4분기 실적 좋았죠. 잠깐 보실래요? 작년 1사분기 23년 1사분기에 3조 넘던 적자가 2, 4분기 때 2조대로 나눠지고 3, 4분기에 1조대로 나눠지고 4, 4분기에 3천억 흑자로 된 거예요. 디램만 따지면 20% 넘어요. 그리고 아까 1분기가 조금 약간 비수기 영향을 하이닉스도 있을지 모른다는 인디케이션을 줬는데 그 얼마 줬는지 얘기하기 전에 줬더라도 애널리스트 예측하는 거는 전분기 3,400억보다 넘는 6천억, 8천억, 1조 2천억. 무슨 말인지 아시죠? 좋아지는 거예요. 인텔처럼 QOQ 내려가는 게 아니고 계속 좋아진다고. 그리고 PER이 하이닉스는 13배란 말이에요. 인텔하고 다르지 사실은. HBM이 있고. 그런데 그 똑같이 취급을 당하려고 한 3% 빠졌던 거지. 빠지고 나서 보니까 좀 심한가 싶어서 지금 관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는 뭐라고 하겠느냐. D램에서는 PC가 똑같으니까 1분기 D램이 좋다면서 출하량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어요. 대신에 가격이 올라가죠. 그렇겠죠. 왜 그렇게 하느냐? 어차피 D램 중에서는 하이닉스가 이익 얻은 거의 70%는 HBM이라는 특수한 메모리 이용해서 나요. 30%는 일반 D램인데 일반 D램이 인텔하고 비슷한 PC나 일반 서버란 말이에요. 그게 빨리 안 크기 때문에 그쪽은 물량을 조절해서 가격을 제대로 받고 HBM은 계속 생산하고 이런 거예요. 컴비네이션이다 보니까 비수기 효과로 마이너스 10% 날게 마이너스 15% 나면서 대신 마진 상승을 노리는 거죠. 이 복잡한 거를 그날 받았을 때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15%나 준다고? 출하량이 이렇게 물량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영업이익은 는다니까요. 그건 또 알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HBM 생산 늘리려고 하면 그렇죠. 기존의 DRAM 쪽을 조금 늘려야지. 가동을 늘려야지. 그러니까 HBM은 더 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마진이 좋아진다, 그죠? 그렇죠. 네. 삼성은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는 거고 하이닉스는 그렇죠.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주가가 좀 미리 갔다는 측면에서 인텔하고 비스무리한 거를 어딜 받아가냐? 1%를 바라본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고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인텔 넘어가고요. 네. 하이닉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삼성도 그렇고 실적이 좋아지고 반도체가 좋아지니까 감산을 가동률을 지금 60% 하고 있는데 가동률을 좀 다시 올려서 감산을 조기 끝내버릴까? 라는 그 시장에 썰이 있었죠. 예, 그게 걱정을 우선순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점진적으로 가동률을 정상화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근데 시장은 2분기 가격이 하락할 거로 보는데 이거 보세요. 여기 말씀드릴게요. 쉽게. 지금 가동률 60% 가정합시다. 요거를 수요가 좋아서 80으로 올린다 하자고요. 20%를 올리는 거잖아요. 20%포인트. 근데 뭘 올린다고? HBM을 15% 올리고 요 20% 올라간 거를 5%는 일반 디램 이거는 확실치 않으니까 조금만 올리고 그렇게 하면은 아까 HBM은 같은 웨이퍼에서 출하량 개수가 60밖에 안 나와요. 40% 적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15% 드린 게 15%가 다 발휘가 안 되는 거죠. 가동률이 60에서 80으로 느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액션을 취했지만 HBM 느는 것 때문에 전체 가동률은 70%밖에 안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더군다나 HBM 복잡해서 수율도 아직 낮아요. 70%가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따지면 60% 가동해봤자 실제는 60% 후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이런 액션 때문에 3, 4개월 뒤에 DRAM 가격이 지금 분기별로 한 30%, 15% 올라가던 게 갑자기 제로로 된다.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거다. 정상화하는 작용 반작용을 가져오는데 주가는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지요. 그래서 하도 물어보길래 감산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민감했는가 두 번의 경우가 있었어요. 1월 8일 날, 1월 10일 날 각각 삼성전자가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고 하이닉스도 CES 얘기하는데 그때 주가가 삼성전자 73,600원 10일, 하이닉스가 136,000원, 133,000원. 요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거를 깬다면 모르겠지만 깨지 않는다면 바텀 아웃은 했다.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준이 된다는 말은 악재가 나오면서 떨어졌던 구간이 바텀 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그걸 못하면은 좀 더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투자가들이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하고 하이닉스는 분기 실적과 어떤 액션에 대해서 단순한 반응이 좀 과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느낌이 되는 게 이거 하나 볼까요? ASM이라고 시장 발표됐잖아요. 네. 기억나세요? 장비업체. 전 세계 넘버원 장비업체. 네. 넘버원 장비업체. 넘버원 장비 중요하죠. 넘버원 장비업체라면 넘버 엔비디아 얘기하듯이 말에 신뢰를 느낀다는 거고 그 말은 뭐냐? 지금 단기 실적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본다는 거죠. ASM의 실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4분기. 갑 같은 을 ASM에. 맞아요. 마진이 40% 넘죠. 근데 지난번에 가이던스가 좀 안 좋지 않았나요? 보세요. 네. 1분기 가이던스가 나빴어요. 그죠. 그럼 뭐야? 아까 인텔하고 삼성 하이닉스 따지면 안 좋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올해는 성장을 안 한다 그랬어요. 아예 매출 성장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뭐가 나왔냐면은 내년도 이게 25년도인데 생각합니다. 25년도를 얘기했어요. A year of significant growth가 2025년에 1년 뒤에 나타난다. 왜? 작년 연말에 받아놓은 수주가 엄청 늘었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6개월, 9개월 보통 1년 정도 뒤에 4년 되는 거니까 1분기 거가 별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싹 먹혀서 그날 8% 넘게 오른 거죠. 자, 인텔하고 삼성 하이닉스랑 정 다른 반응을 보였죠. 투자가들이 어디를 보냐에 따라서 주가는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4분기 실적률 2분기 가이던스 낮았음에도 이게 얼마야? 10% 이상 나왔잖아요. 20%. 근데 아까 인텔하고 다르잖아요. 인텔은 그게 계속될까 봐. 얘네는 오더 받은 게 있으니까 올해 하반기에 올라가? 올해 하반기에 올라가봤자 올해 전체적으로는 그로스가 안 하는데 내년도 좋아. 근데 얘네들 PR이 40배거든요. 싸지 않네. 그죠? 근데 이거는 8% 주고 8% 더 올라가서 산다고. 장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지난 4분기 때 very very strong 오더. 투자가 기분 좋게 하려면 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A year of significant growth. 그 내년도고 작년에 4, 4분기 때 3개월 전에 2개월 전에 very very strong 유로 92억 유로.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매출보다 지난 분기 매출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은 거거든요. 이게 중국 내 장비 수요도 매우 좋은데 중국향으로 못 파는 제품 있잖아요. 그거 15% 축소된다고 가정하고도 그래도 된다니까 사람들이 뭐 괜찮네. 중국 빼고도 뭐 내년도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그거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살 정도면은 삼성 하이닉스를 숏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삼성 하이닉스가 돈을 못 벌어갖고 만약에 감산을 다시 할 수밖에 없게 되면은 그렇죠?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반도체 내려가서 감산을 되돌리지 못하고 다시 감산을 하게 되면은 이 투자를 그렇게 빨리빨리 하겠어요? 그럼 얘네들 말도 내년도에 25년도에 very very strong significant growth가 글쎄 wait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연관된 거죠. 그래서 한국의 주식들도 봤을 때는 삼성하이닉스가 안정화돼야지 기회를 AS랑 같이 가야지 소부장도 같이 가는 거죠.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좀 길게 보면은 다음 달 2월 21일 날 발표되는 두 가지 게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나오는 게 있어요. 1월까지 실적을 해서 엔비디아가 실적 나오거든요. 엔비디아 1월까지 실적 나오는 2월 21일 날 공교롭게 그날 인텔이 파운드리 데이를 해요. 자기네가 파운드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 인텔의 파운드리하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오는 2월 21일까지도 만약에 삼성하이닉스 포함해서 한국의 장비주가 못 올라가면은 그럼 좀 이상한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 구정을 지나면서 좀 안정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얘기했는데 실적 얘기는 뭐 주로 사실은 이제 빅테크 쪽이었고 그죠? 뭐 국내 예를 들면 뭐 LG 엔솔 뭐 이런 거보다는 빅테크 얘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도체 네네. 주요 기업들 실적 봤는데 그렇게 보면 물론 인텔 같은 경우가 되게 미스한 것 같고 주가가 밀렸지만 네. 반도체 실적이나 이런 것이 대체로 좋다. 네. 그죠? 크게 뭐 구조적으로 손상받을 이유가 없다. 뭐 램 리서치라고 네, 장비 3위 업체 있는데 걔도 발표를 했어요. 근데 뭐 아주 서프라이즈가 이상한 거 없어서 안 가져왔는데 예상하는 정도 잘 나왔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떻게 해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까 말씀드린 아까 그 기준점 있잖아요. 네. 그거 안 빠지면 다시 한번 기회를 봐야 되는 거죠. 그걸 기회를 못 본다면은 아마 소부장 웬만한 것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 좀 다른 거는 뭐 한미반도체 정도.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받아가고 HBM을 하는 거니까 한반도체 가장 많이 기간적으로 받았거든요. 한반도체 먼저 뛸 수도 있어요. 다른 종목들은 많이 갔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가 안정을 못 찾으면 다른 주식도 쉽게 시세를 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근데 그 쉽게라는 것이 뭐 한 달 이렇게 더 기다릴 것 같지는 않다. 아까 말한 PC도 결국은 낮아지는 트렌드고 아까 엔비디아 이런 실적 나오고 다만 트래디셔널 PC 마켓, 트래디셔널 스마트 마켓이 조금 중국 쪽에서 확실치 않은데 구정을 지나고 나면은 그게 좀 클리어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빅텍이나 반도체 회사 가운데서 제일 좋게 보시는 건 뭐예요? 해외로 따지면 저는 이제 지금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아이러니도 좀 싼 많은 사람 덜리는데 구글 한번 노려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좀 먼저 갔기 때문에 올랐죠. 차라리 마이크로소프트가 난가 이렇게 보고 있는 정도. 네. 국내에서는 한미반도체 괜찮아 보이고 조금 길게 보면 이오테크는 좋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빅테크 실적 반도체 얘기 김장렬 본부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